네, 5월 10일 마감 시향입니다. 증시가 반등할 조짐이 정말 하나도 없는 시향입니다. 오늘도 장 초반에 시가를 고점으로 꾸준하게 주가가 하락세가 나왔고, 특히 양시장 거래대금이 최근 지속적으로 합쳐서 이제 15전 플러스 마이너스 1조 원 규모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환율도 뭐 거의 연중 또 최고치까지 다시 한 번 더 치솟고 있는데, 환율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외국 투자들은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에서 기관 금융투자 연기금이 국내 증시에 마땅히 주워 담을 만한 테마, 뭐 주도 섹터가 지금 나오고 있질 않습니다. 최근에 이번 주 딱 기준으로 현대차 정의선 회장이 2조 원 규모의 국내 전기차 라인 증설 이거 이슈 빼고는 내부적인 이슈가 하나도 없었어요. 근데 대외적인 이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았죠. 뭐 흑해 곡물 협정 이슈라든가, 그리고 미국 부채한도 이슈, 부동산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 이슈, 중소형 금융 자금 이슈 등 많은 리스크들이 대외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뭐 어닝 서프라이즈라든가 아니면은 국내 기업에 대한 정책으로 좀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, 그렇게 지금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요. 네, 쉽지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뉴욕 증시도 그렇지만은 국내 증시도 굉장히 부진하다. 근데 이게 이번 주는 이게 예정이 돼 있었잖아요. CPI 발표가 있고 PPI 발표가 있었는데 다음 주에도 시장을 돌릴 만한 재료는 딱히 없습니다. 네, 이렇게 또 불안한, 그리고 조금 재미없는 증시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역시, 네, 5월 달의 증시는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뭐 디폴트 이슈, 그리고 중국과의 이런 지지화전 리스크, 해소되지 않은 악재들이 계속적으로 증시를 누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스럽다. 그리고 오늘 장 초반에 CFD 반대 매매가 또다시 DYPF에서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또 걱정이 굉장히 많이 생겼죠. 근데 지금 그 하한가 8종목에 개인 투자 자금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. 이건 제가 마감 시간 때 몇 번 올려드렸는데, 하한가 종목들이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오든지 아니면 더 떨어져야 돼요. 더 떨어져야지 거기에 들어갔던 물량들이 이제 손절을 하든지 좀 자금이 돌아갈 텐데, 저 지난주부터 계속적으로 핫다 물량들이 좀 많이 집중이 되면서 시장의 자금이 굉장히 약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제가 장전 시장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뭐 사실은 좀 쉬어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딱히 브리핑해 드릴 게 없어요. 주식시장을 매분 매일 브리핑하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일정이 정말 없습니다. 네, 뭐 변명이라고 들릴 수 있겠지만은 정말 뭐 없어요. 네, 변동 사항이 없는 시장에서 그나마 네이버,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미국 빅테크 기업들 뭐 아마존, 마이크로소프트, 애플이 좀 탄력이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다 반사액으로 올라가고 있는데, 생각해 보시면 시가총액 순위는 계속 떨어지고 있죠. 네, 이 내부적으로 내수 시장 먹는 기업들은 결국에는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. 네, 사실 네이버,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정치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은 지난 정권에 가장 많이 성장한 기업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면서 보통 전 정권에서 수혜받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떨어지거든요. 그래서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. 저는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, 그걸 제외하고는 삼성전자, 뭐 SK하이닉스 계속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장의 지수를 끌어올릴 만한 일정이 잡히지 않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자, 코스닥은 무려 5거래 연속으로 하락이 나왔습니다. 5거래 연속 하락이 나왔어요. 5거래 연속 하락이 나왔고, 거래대금 또한 계속적으로 이제 10조 원 하회를 하게 되면서 투자심을 좀 많이 꺾여가는 모습. 투자심을 꺾이는 가장 큰 주요 재료는 에코프로. 제가 에코프로 계속 말씀드렸는데 뭐 모멘텀 좋죠. 모멘텀 좋고 실적 좋은데 공매도는 못 이긴다니까요. 제가 이거를 지금 이번 주에 3번 정도 말씀을 드립니다. 공매도는 절대 못 이겨요, 개인 투자자들이. 그래서 지금 공매도가 에코프로를 엄청나게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를 올리려면 그 공매도 물량을 먹고, 지금 고점에 들어가 있는 6, 70만 원대 있는 순매도 물량 나오는 거 먹고, 그러니까 지금 에코프로 사시는 사람들은 100만 원의 목표가를 잡고 사야 되는데 그게 쉽겠냐고요. 쉽지 않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에코프로가 부진한 만큼 그 하회 종목들은 더 부진할 수밖에 없다는 점. 그러면 그나마 최근에 이제 오늘 YG 엔터도 많이 올랐고 JYP라든가 SM 실적이 좋은 엔터주들이 많이 올랐는데, 저는 좀 변동성이 높은 엔터 게임 뭐 제약바이오종들을 좀 안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관심도는 가지지만은 딱히 포트폴리오에 넣고 싶진 않다.
정도까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오늘 DYPNF가 하한가를 가게 되면서 또 투자자들이 시작과 동시에 떨어졌기 때문에 좀 무서웠죠. 시작 투자자들이 또다시 투자 심리가 위축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점. 네, 그래서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. 시장이 안 좋아서 어쩔 수 없는 거고, 다만 그래도 다행인 점은 이렇게 테마가 좀 뜰 때는 테마로 집중이 돼요. 이렇게 구제역이라든가 최근에 많이 올랐죠. 그리고 뭐 수소 관련 테마주도 오늘 장전 시장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뭐 최근에 핵융합, 사료, 비료, 설탕, 수소, 뭐 구제역 관련 테마주 이렇게 매일매일 중소형 관련 테마가 짧게 순환매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로 공략을 하셔도 되고, 저는 개인적으로 공략을 안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셔도 되고,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이 돌아가면서 그래도 커피시드 관련 테마주들, 뭐 페라이트 관련 테마주들, 수소차 관련 테마주들, 전기차, 라인 증선 관련 테마주도 오늘 또 이제 알루미늄 관련 테마가 또 올랐죠. 경량화 관련 테마주도 많이 올라가면서 자동차 관련 테마주들의 관심도는 계속적으로 유지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시간 외에는 다 실적 이슈로 올라갔기 때문에 다음 주 영향을 크게 줄 이슈는 많이 없고, 네, 위메이드 아시겠지만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죠. 내용들 까보면은 재밌습니다. 네,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. 정치인들은 절대 우리 편이 아닙니다. 여러분 여당 야당 뭐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. 그냥 기업에 친화적인 정치인들, 그리고 시장에 친화적인 정책을 내는 정치인들이 가장 좋은 정치인이다. 어차피 다 자기 입속을 챙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만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5글 연속 하락했는데 뭐 비율이 그렇게 크게 막 급락이 나오지 않았잖아요. 그래서 타이어 포인트 구간에서 또 기술적 반등 기대해 보면 될 만하니까 다음 주에 또 좋은 이슈들 좀 잘 정리해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주 힘들었죠. 사실 근데 이번 주는 좀 제가 계속적으로 안 좋은 얘기, 그냥 시작과 동시에 안 좋은 얘기를 계속 했잖아요. 근데 아마 다음 주에는 좀 기술적인 반등을 그래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또 구간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800포인트에서 반등하는 거 좀 확인할 수 있도록 또 주간 증시에 좋은 재료들 한번 있으면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주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, 네, 힘내야죠.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. 네. 주식시장은 우리가 짜증을 내든 뭐 환호를 하든 굴러간다는 점, 결국 엉덩이 붙이고 깔고 앉아 있으면은, 우리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. 1월부터 3월까지 진짜 흐름 좋았어요. 4월달에 막판에 SG증권 이슈 터지면서 흔들렸고, 5월달 초반에 좀 재미없는 시장 하는데 뭐 크게 손실 나는 것도 없잖아요. 그러면은 잘 버티고 있습니다. 올해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힘을 내시면서 다음 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쉴 때는 또 좀 푹 쉬시면 좋을 것 같아요.